안녕하십니까. 다원수학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오신혁입니다. 네, 오늘은요, 오늘 치러진 019 중간고사를 좀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을 안내하는 그런 순서로 오늘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개괄적인 특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기본 정보를 보면 객관식 13개, 주관식 5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는 구성이 많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작년에는 서술형 3개, 그리고 주관식은 없었고, 따로 서술형 말고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16개로만 구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좀 총 문항이 하나 줄긴 했지만은, 주관식이 총 5개로 단답식 3개, 서술형 2개.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시간이 더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단답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답을 내야 되거든요. 객관식이 이제 맹점이 뭐냐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찍어서 맞추는 친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답식 같은 경우는 찍어서 맞추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훨씬 더 작년보다 난이도가 훨씬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점 분포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주관식 쪽이 아무래도 배점 분포가 더 크겠죠. 배점이 전체적으로 좀 큰 모습이고, 그래서 총평을 해보면 작년보다는 좀 다소 어려웠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왜냐면 작년에는 정말 교과서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한 수준의 문제가 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복사 붙여넣기라기보단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조건을 살짝 바꾸고, 조건이 빠지는 게 있고 새로 생긴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돼서 작년 문제를 풀었을 때보다 교과서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됐다라고 느끼는 체감은 좀 더 낮았을 거고, 그래서 난이도는 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 두 번째 특징이 정말 핵심이거든요. 근데 킬러 문제가 작년 킬러 문제랑 연계가 된다, 이런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작년 기출문제를 공개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썼던 킬러 문항 코드는 잘 쓰지 않아요. 원래는 쓰지 않는데 올해는 썼어요. 써가지고 저는 마지막 문제를 보고 사실 되게 반가웠습니다. 왜냐면 수업 때 정말 열심히 다뤘던 주제고, 019 작년 문제를 같이 풀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가 연계된 주요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019 시험은요, 교과서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로.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교과서를 보고 열심히 본 친구랑 안 본 친구는 속도에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맨 뒤에 문제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구경하지 못했던 문제라, 요 문제를 풀려면 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데 있어서 앞에서 시간을 아껴놔야지. 총 시간이 50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익숙한 문제들을 빠르게 점수를 다 채워넣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태도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보겠습니다. 왜 교과서가 또 중요한지는 이제 보면 나오거든요. 자, 7번 문항은요, 어떤 나눗셈을 이제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크게 어렵진 않고 시중 문제집에도 많지만 교과서 옆에를 딱 보시면 똑같아요. 1 차이, 나누는 거랑 나눠지는 놈이랑 하나 차이. 숫자가 살짝 커졌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구성이 아예 똑같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거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교과서를 열심히 본 학생들이라면. 그리고 밑에 9번. 자, 저것도 사실 3차식으로의 나눗셈이라 크게 어렵지는 않고 정말 정형화되어 있고요. 다들 풀 줄 알 겁니다만, 자, 오른쪽을 잠깐 보시면, 자, 조건하고요, 이 문제하고 어떻습니까? 아예 똑같아요. 전형적인 복사 붙여넣기식 문제가 딱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열심히 보고 이 문제를 딱 봤으면 이제 시험지 딱 검토할 때 바로 알았을 거예요. 이런 봤던 문제잖아, 이런 식으로 될 거라서. 이래서 교과서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 제가 오른쪽에 연계 문항이라고 소개를 해놓은 것은 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문항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요, 10번 같은 경우부터는 이제 10번부터 난이도가 살짝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저 상자에 모서리 길이 합, 건널비를 주고 대각선의 길이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요 교과서에 소개됐던 문제는 건널비를 주고 각 피타고라스를 써가지고 조건이 원래 조금 더 복잡했어요. 근데 저긴 살짝 간단해지긴 했지만 저것도 요거랑 충분히 연계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에 완전 저는 별표를 주고 싶어요. 왜냐면 객관식에서 꽤나 어려운 편인데, 왜냐면 13개 중에 11번이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고,
저 문항이 사실 그 다른 학교들 있잖아요. 뭐 목동, 대치 이런데 만약에 교과서 없이 나왔다. 저 문제만 띡 주면은 꽤나 중상 정도, 상 난이도로 꼽힐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뭐 개념 자체는 사실 엄청 복잡하진 않지만 저 상황 자체를 한번 이제 겪어봤냐 안 겪어봤냐는 문제에 딱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과서를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자 옆에 딱 보실까요? 옆에 보시면 숫자가 매우 흡사한 그런 문항, 아예 똑같지는 않지만요, 살짝 다르지만 거의 비슷해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다는 것은 저 11번을 보고 반가웠을 겁니다. 열심히 교과서를 풀어봤던 학생들은 뭐야 이거 바로 나왔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교과서의 중요성은 영일고 시험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앞에를 좀 빠르게 풀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좀 시간을 전체적으로 줄여서 킬러의 문제 시간을 투자할 그것이 많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서술형 2번 이렇게 돼 있어요. 서술형 2번이 배점이 10점이었어요. 배점이 큰데, 자, 저 문항도 사실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지만 저 오른쪽 문항을 보시면 똑같아요. 숫자가 아예 똑같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뭐 하나 다르네. 마이너스 2랑 3분의 1이었고, 뭐 저기는 마이너스 4랑 3분의 1이었고, 그리고 뭐 여기는 2랑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는 2랑 마이너스 2분의 5. 매우 흡사하죠. 그래가지고 이걸 딱 보면은 서술형으로 연습을 하면 딱 되는 거고, 제가 시험을 보기 전에 직보할 때 이 문항을 잘 보라고 얘기를 해놨었는데 실제로 시험에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좀 낼 만한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저희 같이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나올 것 같은데 해서 찝어주면 어떻게 하나는 이제 얻어 걸리는 거죠. 이번에 운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킬러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킬러 문항, 저것은요 뭐 낯선 조건이에요. t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다라는 조건은 많이 구경되던 형태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판별식을 써가지고 x와 y의 관계식을 뽑고, 그래가지고 y나 x나 아무거나 넣어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끝나는 문제인데 이게 아무래도 딱 처음 보면은 이거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같이 가르치는 사람이나 돼야 이제 저걸 보자마자 바로 아는 거지, 학생들이 보면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바로 차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게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로부터 판별식이 0이구나. 그래서 x랑 y의 관계식을 뽑을 수 있고, 그래서 넣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네,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이번 시험에 변별력을 좀 가르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계산량도 많고. 그런데 이제 오른쪽 연계 문항을 보시면 이거는 교과서에서 연계되진 않았어요. 그 내신 수업 교재, 제가 이제 수업을 했을 때 쓴 교재 그 6번 문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관계식을 다이렉트로 주면 저 문제는 이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번하고 6번의 차이, 저희가 그 연계 문항이라고 소개한 거는 다이렉트한 관계식이 있냐 없냐 이 차이예요. 그래가지고 이 관계식을 뽑아내는 메커니즘부터 제대로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풀었으면은 이 문제도 엄청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투자했으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었겠지만 시험 구성도 이번에 많이 달라졌고,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가 낮지 않았을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내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단답식 3번. 이게 이제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죠. 작년 킬러하고 좀 연계되는 문항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이제 함수가 구간에 따라 나뉘어져 있고, 구간을 가지고 장난치는, 구간이 변수가 돼가지고 이때 어떤 함수의 최대와 최소가 뭐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 문항이 제가 수업할 때도 정말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 작년 019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런 축 가지고 장난치는 거 나올 것 같다고 조심하라고 말을 했는데 역시나 나와버렸습니다. 기대를 사실 하지 않고 그냥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한 건데 진짜 실제로 나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학생들은 기쁘지 않았겠지만 저는 맞췄다는 그 안도감, 맞췄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기분이 좋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019는요 킬러를 대비하는 기준이 작년에 쓰였던 킬러 개념, 그리고 교과서에서 조금 더 발전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교과서에서도 구간을 나눠 가지고 최대하고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서 살짝 발전시킨 거라 교과서를 좀 깊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저랑 같이 탐구를 하면 이런 어려운 문제도 쉽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은 어렵지 않게 시간을 좀 충분히 투자하면은 풀어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 건가? 저랑 같이 하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019반 수업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목요일하고 일요일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목요일 저녁 그리고 일요일 오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주말 클리닉은 토요일 그 2시부터 5시 반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수업 시작일은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이 있죠. 어린이날에 개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제 수업 그 일정을 이제 안내해 드렸으니까 제 수업이 어떻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개념의 재해석을 통한 고난도 문제 전폭 그리고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수업 내용 요거 두 가지는요 사실 제가 제 수업에서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과서에 써 있는 그 정말 기본 개념이랑 엄청 어려운 문제랑은 간극이 존재하는데 그 간극만 메꾸면 되지 않겠냐. 간극을 메꿀 수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얘기를 해줘요. 이런 개념이 발전이 되면 어떻게 되고 더 발전되면 이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 라고 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 써 있는 짤막한 조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로 풀어내면 이런 내용 이해니까 이런 내용은 또 이런 내용하고 연결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여러 개 나눠서 합치고 포장을 좀 그럴싸하게 하면 그게 킬러 문항이다라고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그 어려운 척하는 개념이 여러 개 섞여 있는 그 포장을 이렇게 벗기면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쓰면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사실 덩어리로 분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과정을 항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실력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교재는 이제 시중 우수문항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기출이라 하면 목동하고 대치동 좀 어려운 문항들하고 모의고사 기출하고 다 짬뽕해가지고 좀 단원별로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이제 같이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자체 워크북도 따로 진행이 돼 있어요. 뭐냐면 이게 자체 교재를 제가 만들면서 만드는 과정에서 자체 교재에 실리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문제들 그리고 또는 019 출제 경향에 맞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서 살짝 더 나아가는 그런 문제들을 모아서 그걸로 아이들에게 과제로 따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 문제집. 아이들이 이제 어떤 테스트를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을 못하는지 제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험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면서 너는 이 부분이 모자라니까 이 부분이 정리되어 있는 어떤 문제집을 풀자라고 제가 제안을 하고 또는 자료를 뽑아서 제가 자료가 많으니까 자료를 뽑아서 주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관리는요 테스트 결과 및 과제 결과 문자 발송 이게 뭐냐면 그 테스트를 딱 보면은 이제 그 반 학생들의 평균이 얼마고 학생 점수는 얼마고 그리고 과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코멘트가 다 나가요.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어떤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문자로 나갈 거예요. 수업할 때마다. 그리고 평일 테스트에서 많이 틀린 문제들 있잖아요. 좀 소위 킬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복습풀이 시험 시간이 남을 때나 쉬는 시간이든지 아니면 주말 클리닉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유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하거나 좀 약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법 코칭 및 계획적 공부법 지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 저는 고등학교 때 400명 중에 100명 정도로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는 그 재학생 대표로 선서를 하면서 졸업을 했어요. 전교 1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는 사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비결은 제가 그 플래너를 되게 쓰는 걸 좋아했는데 그래서 플래너로 좀 계획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저는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많이 잡아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이 많이 올랐던 것 같고 그래서 학생들의 제가 이제 만나게 될 학생들의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상위권이든 괜찮아요.
끝마쳤을 때는 다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제가 플래너를 써오게 시키고, 플래너를 써고 나서 써오면 이제 코멘트를 달아줘요. 이런 부분이 미흡하고 이런 부분은 잘 됐고, 이런 부분을 다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이제 하면서 계획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요. 그걸 체득하면서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더 잡아 나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주말 클리닉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저한테 배우고 다른 조교분한테 질문을 해서 질문을 이렇게 해결을 했을 때, 다른 조교님들은 저랑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다르거든요. 가르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직접 발로 뜁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항상 있고, 주말 아무 때나 제가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 수업 주에 했던 것을 완벽히 이해한다고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이 있을 겁니다. 질문이 있으면 주말에 와서 저한테 물어보고 그걸 해결을 하고, 그러면서 약점을 좀 메꿔나가면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을 좀 개략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수학상 내신 대비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추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 5월 5일에 개강을 하잖아요. 그러면 6월 말쯤이 이제 아마 본격적인 기말고사가 될 텐데, 그 전에 제가 학생들이 고등 수학을 통틀어서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어려워하는 게 수1이거든요. 그래가지고 5월에 수1 관련해서 좀 컴팩트하게, 좀 맛보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수원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한 3회에서 4회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3회에서 4회 정도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수학 1을 좀 같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를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면 이제 수학하 심화하면서 수학 1도 이렇게 쭉 나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요, 이제 2학년 올라갔을 때 학생들이 수학 1을 적어도 한 2번을 빡빡하게 보고 들어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방학 때 제가 특강을 열고 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다 마치고요, 수업에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